자, 오늘은 세금 안 낼 때 처벌되는 조세 포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세범 처벌법은 과세관청이 고발이 없으면 기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중간에 국세조사관이 조세 포탈이라고 판단하고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 뒤에 고발하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고발하지 않고 통고 처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벌금을 내면 절차가 그대로 종결이 됩니다. 다만 벌금을 내고 세무서에서 절차를 종결시킨 것, 그리고 벌금 내지 않고 고발된 이후에 검찰청이나 법원 가서 다툰 것, 둘 중에 더 유리한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다른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좀 결정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것은 세무조사가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세 포탈이 아니라고 소명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기 때문에 형사법을 잘 알아서 조세 포탈 대응이 되는데요. 간혹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분께서 조사 대응을 하면서 이런 조세 포탈 문제가 생겨 저한테 연락하면 협업해서 같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조세 포탈의 성립 요건인데요. 사기나 그적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해야 합니다. 기타 부정 행위로 세금 안 내는 것이죠. 법정형 보시면은 2번하고 3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포탈 세액이 5억 이상이다 하면 3번 특가법입니다. 그리고 그 미만이면 2번 조세범 처벌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2번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조세범 처벌법은 징역과 벌금형의 병가는 필수적은 아니고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고발하지 않고 즉 벌금형을 내라는 통고 처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만 3번의 동그라미 3번 이 경우는 징역하고 벌금이 필수적 병가예요. 따라서 세무서에서 벌금만 내라는 통고 처분으로 그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발이 이루어지고요. 이런 2번과 3번의 차이는 사실 실문 안 해보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 포탈이 되려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단순 미신고 및 허위 신고는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자, 적극적 행위가 소반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극적 행위는 법에 예시가 되어 있죠. 아래 보시면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작성, 장부 파기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락은 예전 판례에서는 부정행위로 안 봤거든요. 단순 미신고로 봐서. 근데 우리가 사업하신 분 아시잖아요.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는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매출 누락이라는 것은 장부를 제대로 작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법원에서는 매출 누락을 부정행위로 분류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진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잘 소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세 포탈이 되려면 부정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세무상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미 규정들이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보시면은 부가치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자, 일반 부가치업 기간은 5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요 지금. 단순 미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이에요. 자, 그럼 세무서에서 조사를 할 때 처음에 5년치를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10년치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부정행위인 15년, 나머지는 10년입니다. 가산세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냥 아예 신고 안 한 경우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는 20%인데요. 부정행위가 소반된 미신고는 40%입니다. 세액 원래 납부할 세액 기준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은 10%인데 부정행위가 소반된다면 40%예요. 이처럼 세금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냐 없냐 이것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반드시 조세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